이해찬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이해찬이 이재명을 강하게 밀어준다 하는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둘이 어떻게 연결될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화영 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벗어 던지고 네. 이재명 인수위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 배를 탄 거고 이화영 부지사가 일종의 수레를 하고 쌍방울 편의를 봐줬던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직속 상사였어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현 킨텍스 사장이 뭐 이상수 의원 보좌관 출발했다 아마 이거 다 아실 거고. 어제. 예. 그런데 저는 아마도 사실 정치 이 여의도 원저리에서 예.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의원들을 모시게 돼 있잖아요. 예. 정치 지망생이라면. 네네. 근데 인연이 오래 가는 그 과거 모셨던 분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연이 오래 갈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직이면 오래 가요. 현직이면 이상수 의원은 이제 이미 정치권 떠난 지 그렇죠. 한참 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상수 의원 이미지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일종의. 7선 의원이잖아요. 네. 7선 예. 의원.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그래도 공들인 사람이 이해찬. 그러니까 제가 모셨었죠라고 계속 인연을 이제 불려가고 싶은 사람이 이해찬일 것이다라는 게 네. 이제 여의도의 전체적인 이 분석인데. 아니 정말로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실장이라고 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로. 그러니까 네. 문실장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과연 말 실수였을까? 자기가 그렇죠. 사실상 노무현 그렇죠. 정권에서부터 네. 이 정권 창출에 네. 내가 사실은 뒤에서 내가 다 만든 거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거고. 맞아요. 사실 초기에 그 문실장 말실수 그 대통령을 실장이라고 문실장이라고 불렀다. 노무현 비서실장이었다고. 네. 그것과 함께 20년 정권, 30년 정권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 말을 만들어냈던 게 이해찬 그리고 대표죠. 예, 또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대선 한 1년 반, 예. 1년 예. 전쯤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강하게 밀어준다 하는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찬이 예. 마음속에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 자, 그런데 둘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화영 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뭐 다 벌쩍 뗍니다. 벌쩍 떠요? 네. 본인들은 다 아니라는 거지. 아니 사실은 이재명 쌍방울 사회이사를 네. 하다가 네.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네.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벗어 던지고 네. 이재명 인수위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 배를 탄 거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남에서 자라나서 성남시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낙마한 대선 후보였던 네. 정동영 후보의 캠프에서 정치를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동영이 이제 사실상 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혼자서 성남시장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네. 자, 민주당에 자기가 대권으로 가려면 민주당과 연결이 되는데 네. 그 민주당 연결고리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화영밖에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방송을 보면 요즘 정말 가관인 게 예. 이제 사회자가 이화영 부지사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최측근이었고 이러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민주당 분들이. 네. 그 그게 민주당 왜 채널이. 최측근이란 증거 있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럼 측근인가 이러면 뭐 측근도 아니라고. 근데 측근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평화부지사를 시킵니까? 왜 시키죠? 예, 사실 기본적으로 평화부지사 같은 것들은 일종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실무적인 이유보다. 네. 근데 이 관계를 갖고 지금 측근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건 진짜 곤란한 거지. 아니 옛날에 물론 이제 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그런 말은 했 적은 있습니다. 뭐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정도 네. 돼야지 측근이다. 네. 정진상 정도의 측근은 아니다. 그 뜻일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채널 한번 보세요. 네. 유튜브.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현직일 예. 때인데요. 이재명의 공식 오른팔 이화영 묻고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화영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일단 법카를 킨텍스 사장을 하던 최근까지 사용을 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화영 해서 예. 그 쌍방울 쪽에서 서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LHY라고 하는 이니셜로서 예. 그 요거 사용 USB에다가 내역, 보관해뒀다며. 예, 그걸 예. 다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법카 사용. 그래서 차량 수리하고 진료비 결제하고 자녀들 음식 배달도 법카로 시켰다 하는 게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된 법카로 거고. 생활을 해왔다. 예, 네. 예. 그래서 요 전체 금액을 한 저 4억 정도로 4억 원.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억을 쌍방울 보고. 계열사 주식도 1억 원 정도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쌍방울 계열사 주식 차명 보유 플러스 4억 원 수뢰. 네. 요 두 개 혐의를 갖고 있고 요 수뢰는 이제 4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카를 약 쓴 겁니다. 3년여죠. 네. 3년여에 걸쳐서 법카를 지속적으로 썼다. 네. 그걸 더해 보니까 4억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수뢰가 되려면은 이제 네.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쌍방울이 받은 대가는 뭘로 보느냐? 음.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도왔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수뢰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가 폭등, 네. 또 호재를 만들어서 주가가 7배를 치솟았대요. 그런 다음에 또 뭔가 누군가가 네. 이 사람들 선수니까 네. 챙겼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쌍방울 쪽에 돈을 벌게 해준 네. 대가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전에 뭐 지나가듯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예. 나노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뭐 이화영 씨를 영입했다 막 이런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하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띄었고 저희도 자기네 다뤘었죠. 사업 예. 목적에다가 그 자원 개발, 광물 개발 예.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기사를 릴리즈했냐면 예. 북한에 있는 자원들, 중국에 있는 자원들을 자기네가 우선적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막 이런 광고들을 그러니까 광고성 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게재를 했었어요. 주가 또 올라가겠네. 네, 주가가 네. 그러면은 또 주가가 빡 올라가고 네, 예. 그러면은 그 사업을 벌이지 네. 않아도 예. 주가 오른 것만 가지고 이익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노스가 뭐냐면은 쌍방울 이제 그 계열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쌍방울하고 기억납니다. 나노스가 네. 그 SBW 바이온가로 생명과학인가로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요. 바꿨죠. 예. 그러면서 SBW가 뭐냐라고 쌍방울. 했더니 쌍방울이었어요. 그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말씀 아까 하셨지만 이화영과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다. 네. 그럼 펄쩍 뛴다고 했는데 네. 그럼 측근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그러면 왜 했는지 방금 검찰 화면 한번 보아주십시오. 네.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화영 이제 부지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 그러면은 펄쩍 뛰는데 그럼 펄쩍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화영 부지사가 일종의 수뢰를 하고 쌍방울의 편의를 봐줬던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직속 상사였어요. 그렇죠. 이화영 그렇죠. 부지사의. 네. 그러니까 당시 경기지사가 이거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묵인, 모른 척 해주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는 힘들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네.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상당한 네. 그 대북 사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과연 그럼 그런 대북 사업을 하는데 쌍방울 돈을 가져다 쓴 건 없는지 그런 것들 그거 받아보는 했었잖아. 것은 저 컨퍼런스 할 때. 안부스 예. 그렇죠. 벌써 그런 것부터 나오죠. 싱가포르에서 한번 했었나? 네. 두 번 했죠. 두 번 했었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네. 하고 이것은 어떤 표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수사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화영 씨는 굉장히 이게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게 아들도 예. 이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제가 아까 처두에 말씀을 드렸던 고현정, 조인성이 있는 아마 IOK 컴퍼니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2011년 11월부터 다녔다고 해요. 2020년. 다 연결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쌍방울 계열사라고 해서 예. 쌍방울 계열사에 그냥 애들 해고 그것도 월급 받았다고 해서 네. 봤더니 또 그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연예기획사이군요. 네, 네, 네. 야, 연예기획사면 또 이 대학생들은 또 선망의 대상인데 그렇죠. 열심히 다녔나요? 예. 아니 뭐 이 출입한 기록이 14번뿐이다라고 하는데 야. 또 요 대목에서 이해할 거는 뭐가 있냐면 요게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일반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시킬 때였거든요. 아, 하니까 14회 출입만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얘기하기는 수는 어렵고 없군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연예기획사는 실제로는 출근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연예인 뭐 그렇죠. 수발 들고 회의하고 오프라인보다 오프라인 회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관이가 얼마나 제대로 했냐라고 뭐 요 친구 월급이 9천만 원대였다는데 사실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상당히 많은 거라 그렇지 않아요? 야, 왜냐하면 연예기획사 신입사원이 월급이 작거든요. 예. 근데 요 9천만 원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 직원의 한 2배쯤 되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근데 뇌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참 보면은 다들 아들이 취업해가지고 또 네. 월급 받고 이러네요. 네. 참. 그 이화영 씨는 지금 또 나노스 주식 차명 1억 원어치 갖고 있다. 아까 저기 네. 주식 차명 1억 네. 보유한 그게 이제 혐의에 있었는데 네. 그게 또 하필 나노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SBW 바이오. 과학생명 바이오. 그러니까 그 나노 수식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네요. 본인이 또 이제 그러면은 본인으로서도 광물 개발 사업을 또 주도적으로 그렇죠. 또 해야 될 책임 같은 걸 네. 만들어내고 또 어디 보니까 차 있으면 한 대 주시오 뭐라고 했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운동권 출신 아닌가요? 운동권 출신이죠. 운동권 출신들이 운동하느라고 힘들어갖고 차를 좋아해. 무릎 아파서 차 타고 다녀야 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렇게 반재벌 네. 그렇게 반미 예. 하면서 젊은 시절 청년으로서 네. 했던 분들이 예. 지금 50대, 60대 이제 돼가지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예. 그럼 그렇게 자본을 욕하고 그러지는 말지. 그래서 자본을 만들잖아, 자기네가. 자본을 창조하잖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이해찬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에도 이 이해찬 대표 보좌진이었나 했던 사람이 뭐 이름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 그 천화동인. 예, 천화동인인가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이름이 저는 나왔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들을 파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창기에 대장동 초창기에 2021년 10월입니다. 네. 10월에 여러분 뉴스타파라고 아시죠? 네. 뉴스타파 그 PD수첩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뉴스타파가 그 천화동인 1호와 대표인 이한성 씨 예. 그리고 이한성 씨와 그 대장동 인물 이한성 씨와 이화영 국회의원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장동 인물들 여러 명이 나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에 이제 피의자인 남욱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남욱이 또 쌍방울 사회이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남욱이 이제 2015년에 그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를 했다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맞아요. 그 양재식, 맹주천이라고 하는 두 변호사가 이 변호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쌍방울 사회이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라는 게 커다란 어떤 뭔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이사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끼리 네. 이 또 대장동에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뉴스타파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까지는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쌍방울 사회이사의 명단 올라 있는 분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부수 아태평양교류협회장 때 보여드렸던 네.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맞아, 그때 안부수 씨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저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다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안부수 아태 교류협회장, 그러니까 저 DJ가 만든 아태 재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 저 안부수 씨라는 사람을 마치 평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 뭔가 저 아태 평화 교류협회를 중심으로 돈이 들락날락거린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제가 검찰이라면 좀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저기에 저기 이제 뉴데일리가 찾아낸 건데 네. 저기에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이제 네. 아마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비 대납에 그 관련되어 있는 네. 변호사들도 저기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안부수씨 나오고 이화영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양재식, 맹주천 이 두 변호사라는 분들은 또 이제 박영수 특검 출신이래요. 박영수 특검도 저 대장도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봤더니 남욱에 변호를 했었더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 나오는데 우리 진짜 독자분 K킴님 양재식 박영수 특검 아래서 특검 뭐 바로 말하기 전에도 올려주셨어요. 예. 멋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칼날이 과연 어디를 향할지 네. 이게 정파나 진영에 속해 뭐 우리 편 잡자 남의 편 잡자 우리 편은 보호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희가 5년 동안 봤던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가 지금 하나씩 매듭이 네. 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